리그가 또 이번 주에 좀 많이 바빴어요. 아, 네. 이슈가 또 몰아서 왔습니다. 아, 네. 저 네.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롯데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이학주 선수랑 제가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롯데에서 방출이 됐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정근우 프로는 이학주 선수가 바로 다음 팀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바로 다음 팀을 찾아가는 스텝이 좀 빨랐으면 어땠을까? 이학주 선수가 뭐 삼성으로 이제 입단을 해서 네. 롯데로 트레이드해서 갔지만 네네. 확실하게 방출은 또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이학주 선수가 확실하게 커리어를 확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팀에서도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사실 이번에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 중에서는 강진성, 김동엽 선수를 영입을 했죠. 키움이. 그리고 최근에 삼성에서 나온 장필준 선수한테 계약을 맺었고 KT에서 방출된 박시영 선수도 친정팀 롯데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분명히 다른 팀을 알아보고 있을 거고 또 타 팀에서도 이학주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서 저도 좀 체크를 했다가 이학주 선수랑 전화 연결이 닿았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아직 부산에 있더라고요. 롯데에서 나온 후에 계속 개인 훈련을 소화하면서 연락을 좀 기다렸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 7일이잖아요. 어제까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제는 좀 야구를 내려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학주 선수가 이제 90년생이거든요. 이제 34살. 네. 그렇죠. 34살. 내년이면 35이 되는데 아직은 은퇴하기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근우 프로 말처럼 KBO 리그에서 좀 막 보여준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뭐 저보다는 당연히 선수 자신이 제일 아쉬울 것 같은데 이제 기다리는 게 좀 이제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다른 팀에 그럼 좀 연락을 좀 해보지 그랬냐라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막 전화하는 건 좀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본인도 좀 아쉬웠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항상 이학주 하면 뭐 따라왔던 단어가 워크식이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롯데를 나오고 나서 그냥 나는 그냥 워크식이 없는 그런 이미지가 돼버린 부분도 많이 아쉬웠다. 제일 우선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는 그렇겠지만 롯데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팀원들과도 굉장히 잘 지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을 트레이드로 데려간 성민규 전 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고요. 성 전 단장이 자신을 믿어줬고 많은 기회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라운드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많이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지난 7월 10일 KT전에서 주루 플레이 실책을 또 범하면서 2구로 내려갔잖아요. 네네. 이후에 퓨처스리그에서 몇 경기 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경기 출전이 뜸했냐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부상이 있었더라고요. 파울팁에 맞은 종아리 부위가 봉화지겸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고 뭐 그게 이제 뭐 큰 수술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좀 시즌이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90년생 어떻게 야구 후배인데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했고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메이저리그 빅리그 콜업 기회가 있었지만 또 부상 때문에 또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는 이학주 선수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구를 해온 거는 맞지만 야구가 또 끝이 아니고 네. 또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야구를 연락을 해서 본인이 더 할 건지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은 이학주 선수의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12월 6일 삼성 라이온즈가 선발 투수 2명을 동시에 대박 네. 발표했습니다. 6일 FA 투수 최원태 선수와 또 외국인 투수 아리엘 후라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라도 선수의 KBO 리그 잔류 가능성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프로가 좀 약간 실수한 게 있었어. 뭐예요? 경상권인데 네네. 경남권이라고. 맞네요. 그쵸.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댓글로 공지를 남겼어요. 경상권이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드러나는 거야. 네. 우리가 NC, 롯데, 삼성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경남권에서 삼성 아닌가 막 댓글이 있다가 네. 우리가 수정한다 딱 삼성이네. 맞네. 네, 우리 뭐 알고 있었지만 네. 발표 나기 전에 이게 언급이 되기가 참 곤란해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보류권으로 풀린 선수가 이제 타팀 이적 시에 받을 수 있는 연봉 최대 금액이 100만 달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후라도 선수의 이제 선택만 필요했던 거예요. 네. 여러 팀들이 후라도 선수를 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후라도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라이온즈 삼성 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약간 타자 친화적이잖아요. 네. 그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장으로 알고 있어서 후라도 선수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라이온즈 파크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5경기 3승 1패, 평균 자책점 2.91. 34이닝 4피 홈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라도 선수는 좀 이 라팍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먼저 후라도가 가고 싶어하는 팀 3팀을 꼽아달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3팀이 LG, 기아, 삼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접촉해온 팀이 삼성 라이온즈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삼성이 후라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이 잘하는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성이 올 시즌 최소 수비 실책 1위거든요. 네. 그 부분도 후라도 선수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수는 확실하게 수비가 좋은 팀을 맞아요.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팀들이 수비를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NPB 쪽이죠. 네네. 한 팀에서 적극적으로 러블콜을 좀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금액도 나왔어요. 오. 저 그 금액도 들었고요. 당연히 네. 100만 불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후라도 선수의 선택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에이전시는 NPB, KBO 리그 둘 중에 네가 정말 더 뛰고 싶어하는 팀을 선택해 달라. 네, 삼성에서는 이제 영입하겠다고 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후라도 선수가 두 시즌을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적응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구장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리그에 가서 다시 도전하느니 다시 그냥 익숙한 KBO 리그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다음에 다음 시즌에 또 다른 도전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에이전시 측에다가 또 그런 말도 물어봤습니다. 삼성의 후라도 선수가 단연 계약을 제안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에이전시 측에서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일단 단연 계약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을 맺으려는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후라도의 에이전시가 어디예요? 네. 네, 보라스 코퍼레이션. 와 거기에요. 아 그럴만하네요. 네, 네, 네. 네. 보라도 선수가 이제 포심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투심, 커터 등 변형 페스티벌을 구사해서 땅볼을 유도하는 능력을 좀 갖췄잖아요. 이 부분도 좀 삼성 마운드랑 맞지 않을까요? 굉장히 크죠. 네, 네. 수비가 좋은 팀에 땅볼 유도를 많이 한다. 야수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네. 무엇보다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템포도 굉장히 빨라요. 네, 맞아요. 팀 입장에서 얼마나 땡깁니까? 네. 잘 잡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삼성 라이온즈는 원태인, 후라도 선수, 레이에스, 최원태까지 일단 4선발은 확보했습니다. 아 좋네요. 올 시즌에는 저희가 삼성 라이온즈를 평가할 때 선발이 빠지면 되게 뎁스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은 삼성 기대됩니다. 네. 네, 삼성이 이제 FA 선수가 이제 유지혁 선수가 나왔잖아요. 네, 야수에서. 그렇죠. 유지혁 선수는 협상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김원곤 선수도 FA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이제 B등급인 유지혁 선수가 과연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이종열 단장이랑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잘 되고 있다.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안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네. 네, 잘 되고 있고 대부분의 단장은 자팀, 그러니까 우리 소속팀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협상이 안 돼서 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유지혁 선수랑도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유지혁 선수 에이전트가 최원태 선수 에이전트인 조찬희 대표이거든요. 네. 조찬희 대표가 데리고 있는 선수 중에서 김강률 선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향방이 되게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근데 유지혁 선수 에이전트 측이랑도 잘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원태 선수도 조찬희 에이전트죠. 네네. 조찬희 에이전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최원태의 계약을 시작으로. 조 대표 입장에서도 일단 제일 큰 몫을 갖고 있는 선수가 최원태 선수였기 때문에 네. 뭐 김강률 선수 뭐 LG 영입 뭐 설도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네.
차명수 단장이 전화를 지금 꺼놨어요. 그게 좀 이것 때문에 꺼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네. 하여튼 그거는 좀 확인되는 대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만약에 유지혁 선수를 잡는다 그러면 네. 내부 유출은 없잖아요. 없죠. 올 시즌에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외부 영입까지 했으니 내년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구자욱 선수도 돌아올 거고 당연히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정말 유출이 없네요. 맞네요. 네. 자, 그리고 김혜선 선수가 네. 드디어 이제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를 했습니다. 네. 아, 어디로 갈까요? 시애틀? 시애틀이요? 아 이거는 정말 네.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전혀 네. 모릅니다. 아마 선수도 모를걸요. 일단은 공시가 됐고 2025년 1월 4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까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전에 뭐 계약이 당연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이전에는 뭐 최고 금액을 써낸 팀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선수가 마음에 드는 팀이랑 계약을 하면 돼요. 뭐 액수가 적더라도 김혜성 선수에 대해서 야구 시장에서도 몇 차례 다뤘었잖아요. 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랑 통화할 때도 물어봤었고 일단 김혜성 선수의 몸값이 점점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 네, 처음에는 우리가 1년에 300만 불, 400만 불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점차 올라가서 1년에 500만 불 이상은 단위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고 네. 저는 계약 기간은 4년으로 봅니다. 오, 그렇죠. 4년 정도는 4년 정도는, 받아야죠. 네, 그래야지 선수도 포스팅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500만 불 이상이 된다고 해요. 스카우트들도 그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했고 이제 팀이 중요한 건데 지금은 뭐 시애틀도 거론되고 있지만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한국 팬들한테 익숙한 많은 팀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김혜선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초조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12월 8일부터 미국 댈러스에서 윈터 미팅이 열려요. 예, 그때 이후에 뭔가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거의 가 있는 것 같아요. 시즌 초반부터 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재활 중이니까. 근데 김하성 선수가 속해 있는 이제 에이전시가 보라스 코퍼레이션이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까지 계약 흐름을 보면 항상 메인 더 이름값 있고 더 몸값이 높은 선수를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후안 소토 선수의 계약이 마무리돼야 김하성 선수 이야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후안 소토 선수의 계약 방향을 좀 본 다음에 김하성 선수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키움의 손선문 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